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선수입니다. 12월 14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률 전국 2위, 광역시 기준으로는 하락률 1위. 그게 부산의 현재 모습입니다. 부산 마이너스 0.08, 세종 마이너스 0.12. 수도권도 버텨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 부산은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왜? 대구와 대전과 세종이 도매급으로 거래되고 있던 시절, 부산도 그 이후에 같이 가담을 했죠. 부산도 같이 가담을 했어요. 그러다가 수도권이 급락을 하는 와중에 먼저 하락했던 지역들, 안 그래도 많이 빠졌는데 갑자기 더 주저앉는 모습. 2022년 기억하시나요? 그때 마치 데자뷰를 보는 듯한 느낌. 대구와 세종이 먼저 빠지고 있는 힘을 잃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이 급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반등이라도 좀 셌죠. 지방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청권 이하로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역시 중에서 부산의 전세가가 가장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고요. 수도권 노도강, 울상 12억 찍은 아파트가 7억. 부산이 30% 이상 하락하는 거래가 많이 나오듯이 서울도 다시 이 지경입니다. 33%, 32%, 34%. 12억까지 갔던 것이 8억에 거래되는 것이 지금 서울의 모습입니다. 서울은 괜찮겠지.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어요. 금리 동결을 했고요. 인하 예고까지 했습니다. 갑자기 파월 아저씨가 비둘기로 변신했다. 이런 뉴스들도 종종 접하는 것 같습니다. 점도표상으로는 4.6%. 제가 패드워치로 보니까 내년 말이 되면은 4%까지도 봅니다. 5.5%이던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4%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한국의 3.5%이던 금리가 이 기준으로 하면 2%로 갈 수 있을까? 물가 상승률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요. 우리는 많이 고통을 겪었잖아. 금리를 이렇게 높이면서. 너희는 금리를 덜 높였잖아.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정책 기조에 변화 없다. 단기간 저금리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스탠스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12월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어제 DSR 관련해서 요거 좀 나름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어제 40% 지금 DSR 주택 구입할 때 적용받잖아요. 그것이 35%로 바뀐다 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거 예시 카카오뱅크에 있었습니다. 연봉 5천인 직장인이 40년 만기 대출로 4.5% 금리로 받았다. 그럼 현행 3억 7천, 대충 4억이라고 바꿔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3억 2,500도 얘도 2,500만 원 올려줘서 3억 5천으로 바뀌어봤거든요. 그 말인즉슨 40%일 때 4억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35%일 때는 3.5억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바꿔서 가능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DSR 비율은 주택 구입할 때 비율은 40%라고 명시되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맥스로 대출을 받아서 4억 땡겨야지 했지만 그전에 DSR 40% 상으로는 4억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것이 3.5억 대출로 가능한 상태로 바뀐다. 눈에 보이는 것은 40%지만 실제로는 35%가 적용받는다. 정부가 이런 기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DSR 규제 없애라, 이거 없애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DSR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 스트레스 DSR이라는 명목하에 좀 더 대출을 더 옥죄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 신용 등급 요 1등급, 요것도 1등급. 신용 점수 KCB 기준으로 1000점. 하지만 신용대출 금리는 6.1%.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죽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용등급이 미끄러져 내려오면 거의 이거 16.5%까지도 있어요. 제가 대출 받으려고 여기에 카카오뱅크에서 조회를 해봤거든요. 16.5% 거의 사채는 아니지만 대부업체 수준의 그런 금리입니다. 이 살벌한 금리 적용받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왜? 누구한테만 줬습니까? 지금 이 금리 상태 좋은 건 누굽니까? 4.5% 혹은 4% 후반대 대출 금리 받는 것은 이게 주담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주담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일반 신용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자영업으로 대출로 넘어간다든지 이러면 이 지옥이 펼쳐지거든요. 정말 이 대출에서도 차별이 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래량 2천건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이제 곧 보시겠죠. 평균 하락률은 마이너스 27%. 서울도 많이 떨어지면 33, 34%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지방은 오죽하겠습니까? 매도 물량 오늘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51,800개.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매물은 그만큼은 안 빠지는 모습. 네, 매물은 좀 줄어들었는데, 매물 거두자는 그런 운동도 일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응집력 없습니다. 팔아야 되는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오늘 거래량은 77건이었고요. 지금 1700건대의 거래량. 요맘때쯤 거래량이 아마 요때랑 비슷하지 싶어요. 네. 다음 달 거래량은 이번 달보다 한 15% 정도 줄어들겠네요. 300건. 그럼 다음 달에는 1600건대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지금 추세로 간다면. 근데 서울이 막 급락한다 이러는데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좀 더 생각해 볼 여지는 생길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이 조금 더 위축될 수도 있겠다. 지난달 기준으로, 요때 기준으로 늘어났던 것이 100건도 140건 늘어나고 끝났네요. 여기서 140건 늘어나고 끝나면 1900건대 초반, 1900건대 나온다. 그럼 여기 15%가 줄어든다. 1600건대, 심하면 1500건대까지도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쓰는 거, 문구 하나하나 쓰는 거, 벌로서 넣는 거 아니거든요. 벌로 쓰는 게 아니고, 고도로 계산을 해서 요렇게, 특내 거래량 나왔고, 이제 특내로 인한 상승 효과가 반감되고 나면, 이제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 두고 있었습니다. 자, 매매 가격. 오늘 70여 건 거래 중에서 6억 이상 거래량은 누구야? 좀 되네요. 15건, 16건, 17건? 야, 거의 20% 가까이. 분위기 좋을 때 느낌이 상문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또 그렇진 않더라. 네, 28%, 25%. 조금 떨어졌네. 21년식 아파트. 또 이거 많이 올랐네. 이 대형 평형. 거래가 한참 동안 없었던 대형 평형. 근데 대단해요. 할만한데요. 대단해요. 한번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자리가 6자로 시작하는 것들이 많더라. 6억 이상의 거래가 많았지만 앞자리가 6자로 시작하는 것이 많더라. 이 차트의 끝부분이 꺾여서 내려오는 것들이 제법 보이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몇 퍼센트 할인된 고점 대비 기준으로 몇 퍼센트 할인된 가격에 사고 싶으신가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점 대비 요 정도 모습이면 양호하고요. 요 정도 모습이면 양호하고 물론 다 요런 가격에 팔고 싶겠죠. 고점 대비 가격으로 했을 때. 근데 막상 시장에 내놓으면 거래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팔리지? 6억 이상도 제법 거래되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팔리지? 이런 느낌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전세도 왜 이렇게 안 팔지? 서울에는 뭐 전세 가격이 오르고 뭐 난리가 난다는데 우리는 왜 이러지? 요 한 페이지에 하락하는 거래가 30% 이상 하락하는 거래가 많이 나오더라. 그것들의 연식을 한번 되짚어 보면 오래됐더라. 한 15년 이상 넘어가고 이제 뭐 20년 넘어가고 이렇게 시작하는 아파트들이 반등할 때도 힘을 크게 못 썼고 내릴 때는 또 앞장서서 내려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장 아파트, 비싼 아파트, 누구나 선호하는 아파트 이렇게 더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기에는 너무 비싸더라. 우리나라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워놓고 이 가운데 50등한테 니 돈 얼마 있노 물어보니까 2.4억이에요. 순자산이 요 정도 수준입니다. 뭐 다 비싼데 살고 다 좋은데 살고 싶겠지만 현실이 그러하지 않더라. 그렇다고 뭐 무작정 포기할 것이냐? 아니 조금만 하면은 또 그나마 또 분위기가 반전되거나 했을 때 조금 더 나은 가격 상승률을 보여주는 물건을 잡는다든지 조금 도움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시기는 좀 지나간 느낌은 있고요. 쎄 빠지게 일해갖고 이제 돈 벌어야 되는 그 대다수의 우리 서민들은 그런 숙명에 처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28%. 30, 한 15년 넘어가고, 동네도 약간 좀 덜 선호한다 이런 느낌 들면 이렇습니다. 이게 40% 떨어집니다. 1층도 아니에요. 직거래도 아니에요. 1996년. 나이가 많아요. 한 페이지에 6자로 시작하는 거. 제가 여기 3억 이하 아파트 치명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대구에서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었죠. 제가. 이상하다. 부산도 나타날 것 같은데 안 나타나네 했는데 보십시오. 여지 없습니다. 다 서로 다 동기화 이거 뭐 동조화되어 있고 탈동조하고 싶어서 우리는 엑스포가 있다.
우리는 메가시티가 있다. 아무리 여기서 외쳐도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는 그냥 지방, 시골 그냥 그런 식으로밖에 안 봐집니다. 대구에서 부산만 봐도 와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수도권 사람들은 그냥 진짜 시골이라 그럽니다. 제가 수도권에 살고 있을 때도 명절이나 이럴 때 한번 내려간다 그러면은 시골 잘 갔다 와 이래요. 이제 경기도에 있었거든요. 시골 잘 갔다 와 이래요. 일개 인구 100만밖에 안 되는 특례시 이름도 못 붙였던 그 시에 있던 사람이 인구 250만 도시를 향해서 시골이라고 냈다 질러버리죠. 자, 뒷부분. 이거 앞부분 오늘 또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비싼 아파트 거래 덜 되고 뭐 매번 똑같은 말씀. 분양권 거래도 조금 위축되는 듯한 느낌. 전세 월세 거래는 선방하지만 매물을 다 소진시키기에는 버거워 보이더라. 네, 그 정도 느낌까지 아시면 되겠고요. 뭐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딱히 오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요렇게 메아리 쳐서 내려온다. 전세 가격 잘 오르네. 요때 이제 2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요때가 2년 전에 비쌌을 때거든요. 뭐 갱신을 해서 가격을 깎아도 마치 뭐 몇 달 전 대비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헛소리들도 가끔 들려오는데 요거 다시 떨어지는 거 맞추면 여기 또 같이 요렇게 올라갔던 게 요렇게 내려왔으면 다시 요렇게 요 현상이 2년 만에 다시 재현되었다가 또 요 현상이 또 재현이에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